혼자 자취하는 여자들 조심하시라는 글을 보고 생각나서 한번 써봅니다. 저도 지금은 이사를 왔지만 원래 살던 곳은 빌라가 빽빽한 빌라촌이었어요. 골목도 굉장히 어둡고 오가는 사람도 많이 없는 곳이었죠. 저희 집은 2층이었고 총 3층으로 돼 있는 일반 다세대 주택을 개조한 빌라였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집과 집 사이의 간격이 그닥 넓지 않아서 방음도 잘 안 됐고 좁은 층에 여러 대가 살고 있어서 웬만하면 오가며 어느 집에 누가 사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죠. 제가 살던 층에는 복도를 가운데 놓고 왼쪽에 3가구, 오른쪽에 3가구가 있었는데 저희 집이 3가구 중에 가운데 쪽이었고요. 확실한 건 그 층에 사람이 사는 곳은 저희 집 좌층인 복도 끝과 복도 맞은편 한 가구였습니다. 그날은 밤 12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왔는데 TV를 보면서 잠을 청할까 하던 중에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살짝 몇 번 두드리더니 이상하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도 없고 주변에 아는 지인은 더더욱 없고 저는 겁이 났죠. 참고로 도어락도 없어서 그냥 열쇠로 따고 들어오는 문이었습니다. 10분쯤 흘렀나? 잘못 두드린 건가 보다 하고 생각할 찰나에 또 문 두드리는 소리가 이렇게 엄청 시끄럽게 두드리더니 나와봐 하며 나지막하게 말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말 시겁했어요. 숨소리도 못 내고 기겁하고 있는데 이젠 대놓고 막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두드리는 걸 넘어서 문고리를 잡고 찰칵찰칵 여러 번 돌리다가 안 되니까 또 발로 막 쾅쾅. 겁이 난 저는 나가볼 생각도 못했지만 나가면 얼굴을 보게 될까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얼마 안 가서 출동한 경찰이 곧 전화를 걸어왔는데 앞집 사는 남자라는데 술이 너무 취해서 자기 집이라서 착각하고 두드렸다나 봐요. 술김이니까 이해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앞집 사는 남자분이요? 한 번인가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도 이 집에 산 지가 5년이 넘은 때였고 그 남자분도 1년 남짓 사신 것 같았는데 사는 동안 한 번도 자기 집을 착각해서 들어올 만한 행동을 할 것 같진 않았고 더욱이 저희 집 복도 끝 옆집도 아닌 맞은편이라 굳이 다른 방향의 집을 자기 집이라고 착각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술김에 그랬다고는 하나 저는 무섭더라고요. 여하튼 또 하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집에 이사오고 난 직후였어요. 벌써 어릴 적 사회 초년생일 때 이야기네요. 블라인드 설치를 할 줄 모르는 저는 혼자 낑낑대던 차에 이사 오기 전 머물렀던 곳에서 근처 자주 가던 분식집이 있었는데요. 어느샌가 주인분들과도 친해져서 평소와 다름없이 이런저런 일상 얘기도 섞어가며 대화를 하던 중에 이사 이야기가 나왔고 아저씨는 그런 일이 있다면 자기가 도와줄 수 있다고 하셔서 아무 꺼리낌 없이 고맙다고만 생각했죠. 직접 오셔서 설치도 잘 끝났고 그렇게 별탈 없이 며칠 지났을까요? 어느 날부터
문자가 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입에 담기도 그러한 캡처 장면인 것 같은데, 포르노 영상이라든지 광고처럼 보낸 것이 아닌 직접 보면서 실시간으로 찍어서 보낸 것 같았어요. 보낸 번호는 0000 이런 식이었고, 처음에는 한두 번 장난이겠거니 했는데 3일,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오는 겁니다. 강도도 점점 심해지고요. 무서운 마음에 발신번호 추적을 해봤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전혀 모르는 번호더라고요. 역시나 장난이었나 하고 경찰에 신고 후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무언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빠르게 통화 목록을 읽어내려가던 중에 눈에 띄는 번호 하나. 그건 블라인드 설치를 해주신 분식집 아저씨 번호였습니다. 아는 분도 아니기에 따로 이름으로 저장하지 않고 있었죠. 너무 놀라서 신고했더니 며칠 후 그분이 소환되셨다고 했고, 경찰 측에서는 신고자를 절대 노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었으나 이미 제 신분 및 모든 것이 노출되어 합의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유인즉 아저씨 변으로는 며칠 전에 본인이 휴대폰을 분실했었고, 그 사이에 그 휴대폰을 주운 누군가가 그런 짓거리를 한 것 같답니다. 경찰에서는 이런 부분으로 합의하자고 해서 저도 확실한 물증은 없었기에 그렇게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이후로 이상한 문자는 다행히 오지 않았고 제 신변에 위협이 온 것도 없었지만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있네요. 두 가지 일을 겪으면서 느낀 건, 물론 경찰분들이 많이 노력하고 계신 건 알지만 정말 필요한 피해자의 신분이나 신변 보호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저는 특성상 피해자의 신분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컸지만 보통 사건들만 봐도 피해자의 신분에 대해서 딱히 철저하게 신분을 숨길 수 있다거나 또는 노출된 상태더라도 신변 보호를 받을 만한 장치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언제쯤이면 신고하는 것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세상이 올까요? 아무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